예, 저희는 오늘 아주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 저희 어쩌다 특강 교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특강 교실 회장 이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쩌다 특강 교실은 다양한 주제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유의 장입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경성국립대학교 박사 출신이시며 브레인 인성 리더십 코칭 협회 지금 현재 대표로 계시면서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계숙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따르는 휴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예정인데,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사람이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통찰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양기숙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모두 통찰과 리더십의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숙 박사님의 저희가 지금 홍보지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도 많이 집필하신 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 꼭 화면을 열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기숙 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양계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 리더십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영인들도 이렇게 만났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아마 사람과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긴 세월 동안 함께 온 것을 오늘 잠깐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잘, 공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유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아까는 엄청 잘 하셨는데 또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항상 네, 저희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이제 될까요?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잘 되죠? 네, 지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사람이 따르는 휴먼 리더십입니다. 요즘 리더십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만 도대체 리더십이 어떠한가라는 궁금증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해 볼 건데요. 이 퀴즈에는 지금 현재 화면이 켜지신 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낼 때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저희 이현순 회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손들어서 저는 다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좋습니다. 켜고 네, 마이크를 네, 켜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네, 하면 네,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요즘에 AI는 뭘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AI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제가 AI는 뭘 할까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죠, 일. 네.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 네.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그리고 또는 또 계획안. 계획적이고 오히려 우리 사람보다 오히려 더 좀 실용성이라든가 명확하게 더 하여튼 스케줄까지 모든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질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AI는 정말 인工지능 시대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죠.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 사람은 뭘 할까요? 리더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게 되면 뭘 할까요? 요걸 이제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 좀 혹시라도 회장님 진행 한번 해주시죠. 리더들은 뭘 할까요? 리더들이 뭘 하냐? 리더는 관리하고 사람을 이끈다. 네, 지도, 좋습니다. 여기, 네, 네. 은혜님 지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꼭 회장님한테는 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진짜 네. 아까 여기 김명서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리더가 되면은 일단 단체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리더라는 자체는 하나의 그 모든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의 끌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예, 맞습니다. 끌고 나간다. 누구를요? 누구를 끌고 나간다는 거죠? 조직을. 조직을. 예. 네. 자, 오늘 회장님 김명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책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은혜님께서, 네, 지금, 이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톡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끈다, 리드한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는 이 타이틀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 일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 맞죠? AI는. 근데 이것을 인간의 뇌로 치면은 전두엽에 어쩌면 이렇게 일부의 어떤 기능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사람은 계산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감정,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따르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형계와 전 전두엽이 함께 그 작동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이렇게 정보를 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뇌 상태를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뭐,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반응이 오면 이거 안전한가?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먼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뇌, 그래서 바로 감정의 뇌가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발달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하는데 우리가 리더십 뭐, 왜 이렇게 자꾸 중요해질까?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리더십이 중요해진다라는 그러한 화두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보시면 그 화면, 한 면이 다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혹시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는 이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발달했는데 리더십이 왜 중요하지? 자,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AI가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죠? 분석, 예측, 속도까지 아마도 효율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AI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 이런 데서 실제로 터지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 여기에서도, 제가 또 책이 한 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조직의 문제는
진짜 일 때문일까?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뭔가 항상 터집니다, 이렇게. 관계. 관계. 누구였죠? 조문정. 네네, 좋습니다. 관계. 좋죠. 맞습니다. 우리 조문정 선생님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회장님, 네, 이렇게 상품 그러면,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은혜님이랑 김명선님, 조문정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까? 예, 일단 회장님 잘 기록해 주십시오. 저 네, 화면 감사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터지는 문제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 그리고 소통,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때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문제의 중심에는 이렇게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문제가 터졌다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AI 시대에는 기술은 당연한 거지만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이 휴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해진다라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이걸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신뢰가 깨지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막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래서 뇌가 위험을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하죠? 뇌가 위험을 느끼게 된다. 방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 뭐가 활성화됩니까? 전전두엽에서 막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전전투비 이렇게 활성화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뇌에게 보내는 안전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아까 묻는다 그랬죠. 이거 진짜 안전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랑 같이 함께 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막 자기한테 막 묻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반응이 왔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뇌 자체는 일을 멈추고 방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AI 시대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데 휴먼 리더십, 그래, 필요하는 거 좋아. 그런데 왜 리더십이 진짜 중요할까? 왜 그리고 이렇게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일 카네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아시는 분? 네. 어떻게 아셔? 회장님 어떻게 아셔요? 네, 예전에 저도 이 공부 좀 했었습니다. 뭐, 많이는 깊이는 모르지만 살짝, 네. 네, 그러셨구나. 혹시 여기 뭐 오신 분들 중에서 데일 카네기 혹시 수료하신 분이 몇 분 보이십니다. 몇 분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잠깐 도대체 데일 카네기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였습니다. 이분은 항상 평생 붙잡고 살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지? 정말 이분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사람들을 그냥 뭐 많다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어, 이 카네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박식해, 똑똑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거나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또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책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뭐 관계가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하냐면, 어,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데일 카네기 리더십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점에서 데일 카네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12년부터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90개국에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어는 30개 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데일 카네기 코스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수업을 듣다가 시간이 없어서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출장이 있는 곳에 데일 카네기 코스가 열리게 되면 갔을 때 안에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420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그 기업들을 500개를 선정하거든요. 이것을 포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춘을 500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포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1등부터 500등까지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고 있는데 이 420개 기업이 직원 역량 개발 또는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협업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ROL이라는 그런 것이 ROI 이런 분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대비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직까지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를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효과는 지금까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데일 카네기 어떤 그 본사 안에 직원들이 정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500에서 1000명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카네기 리더십 들어갔을 때 그 미국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심리학자가 50명, 500명, 교육학자가 500명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리더십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내용들은 1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AI는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던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올해 제가 왜 강의한지 알겠죠? 저 이거 건당 3,000원, 4,000원 먹으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마 뭐가 잘못 봤습니다. 예, 이렇게 워렌 버핏 다 아시죠? 투자의 기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뭐 우리 전 세계 주식 투자의 대가 1위이거든요. 이분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다들 뭐 이렇게 신문에도 이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데일 카네기 과정에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내가 가진 학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위였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 그 사무실에 가게 되면 이 학위증을 딱, 다른 학위증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위증을 딱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거나 뭐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이런 데일 카네기를 또 수료하게 됨으로써 더 유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제 데일 카네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쳤고요. 제가 이제 요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데일 카네기 수업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데일 카네기 수업 자체는 이렇습니다. 5가지의 성공 시크릿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성공 시크릿이 뭐냐 하면 여기 옆에 있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이러한 리더십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2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인간 경영을 위한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실전 위주의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줌에서 뭔가 뭐 이렇게 가내기 수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그것을 해결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코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코칭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이미 113년 전부터 이 데일 카네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과정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 이거 왜 선택했을까? 이거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고 AI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럼 어떨까? 이거죠. 진짜 이거 궁금해요, 저도. 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술은 이렇게 10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100년 인생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빠르게 지금도 막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눈만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바뀌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우리 마음, 마음이 변했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죠. 100년 동안 기술은 발달되었지만 거의 변하지. 뭐 지적인 것은 좀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이게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지금도 1000명 이상에서 보니까 이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데일 카네기 리더십이 AI 시대인 지금도 역시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일 카네기의 어떤 출발점은 요거입니다. 사람은 진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만 조금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 이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풀고 있고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전통적 리더십과 지금 현재 카네기 리더십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살짝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제, 지시, 평가, 관리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요거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카네기 리더십은요, 이겁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대신에 관계를 만들어내게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거나 시키는 대신에 참여하게끔 하고요. 평가나 결과 대신에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보다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스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반응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 리더십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 리더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이게 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팀.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더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 가네기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취하자는 그런 뭐 누군가만 잘 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통제 중심,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서 뭐가 생기죠? 코르티솔, 코르티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막 증가되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게 되면. 근데 참여나 인정으로 가버리게 되면 도파민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생겨? 옥시토신 같은 게 막 분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게 되면, 그쵸?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요. 네, 그쵸. 아, 마음과 뇌가 있고요. 만약에 통제받게 되면 뇌는 다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뇌가 열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 전체가 우리의 아주 건전한 아주 긍정적인 뇌 상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리더십은 어떻게 시킬까를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지 않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질문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리더십. 먼저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감하기 위해서는 비비을 못하게 합니다. 비난, 비판, 불평. 이걸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감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태도를 만드는 게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데일 카네기 리더십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내가 공감한다 라기보다 동의를 해서 그런가?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데 조금 내가 미흡했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음에 이런 수업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부터 보지 않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문제부터 보지 않는 이 훈련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스킬이 나오냐면 해결책부터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지 않고 감정을 먼저 인정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네, 공감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지만 그것은 너 잘했어. 너 괜찮아. 너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리더십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죠. 우리 인정받게 되면 또 우리 한번 살짝 볼까요? 어, 뭐가, 뭐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죠? 우리 뭐 보통 보면 이렇게 내적으로 본다면 보상회로 같은 것들이 막 활성화되거든요. 만약에 공감받게 되면 막 편도체가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정시키게 되죠. 우리 공감받게 되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이 인정받을 때 성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사고라든지 자기 조절을 막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전두엽에 막 자극을 주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리더가 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 리더의 역할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답을 주게 된다면 사람은 생각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일들이 뭐 지적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왜 못했어라도 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못했어 라기보다 어디가 가장 어려웠어? 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 리더십은 명령하지 말고 생각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원칙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 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리더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잘 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울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성과를 만드는 그 리더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 단계에서 요거 관계 증진부터 저희들 시킵니다. 관계 증진. 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관계가 증진되어야 된다, 형성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관계가 증진된다면 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 신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까처럼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툴을 만들게 되게 됨으로써 이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시작되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누가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진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 김종혜 선생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관계 증진이 이렇게 중요할까? 답은 나와 있으면 왜 관계를 증진해야 될까요? 음, 음,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이성보다는 음, 감정이, 네네네. 감정이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네네네. 사람과의 정서적으로 밀착된 신뢰로운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김종혜 선생님 잘 적어 주십시오. 여기 회장님. 네. 이 관계의 증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잘 보십시오. 관계가 증진되지 않고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야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 카네기 리더십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러면 왜 협력을 이렇게 이루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잘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협력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관계가 증진되지 않고 협력이 창출되지 않는데, 자기가 리더한다고 막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카네기 리더십에서는 관계가 증진된 이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스킬과 기법을 사용하고 태도를 만들어서 협력을 얻어내어야만 이것이 아주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 스킬 제3단계거든요.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명령이나 지시, 통제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지 않나요? 움직이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본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움직여지던가요?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맹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맹종. 약간의 리더십의 가설을 저항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이 두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친밀해지고 영향력이 발휘되는 정말 기대치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AI 시대는 이런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거죠. 요 단계죠. 지금 리더십 발휘한 요 단계. 상대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가 났을 때 그것을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거든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을 혼을 내거나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장에 어떤 그 동기부여를 더 이렇게 시켜주거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코칭을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진짜 자산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고 정말 진정한 리더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각자의 나름 목표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뭐 비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 과정은 관계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회로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게 태도의 변화는 새로운 뇌를 만드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카네기 리더십을 교육을 들으신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열정 공략했던 것들. 열정 공략 기억나시죠? 매일 자신을 습관화 만드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뇌를 만드는 훈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코스는 뇌 기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처음에 들으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끄러워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시키는 게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시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유치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은 자기소개를 굉장히 멋쩍하게 딱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P라고 이런 용어가 있죠. 3P. 그래서 누가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 자기 이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양계숙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잘 들리나요? 제 말이?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양계숙입니다. 막 어디에 나가서 자기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멋쩍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요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3P는 파스, 그 다음 파트, 펀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누고 그 다음에 멈춰라. 딱 포스를 딱 멈추고 나누고 그다음 펀치 이런 이야기인데 저의 이름은 하고 멈추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마이크는 켜지 않지만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파트는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양계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양계숙 할 때 이 숙자가 마지막 자 펀치이거든요. 올려라. 끝을 올려라. 유미, 유미, 유미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자를 끝을 올려야 된다는. 마지막 그 자기 이름 끝을 올려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손보경입니다. 이렇게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정회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것도 뭐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행복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요. 네. 저의 네. 이름은 유행복입니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와, 굿. 이렇게 자기가 영향력 있는 자기소개, 이거는 저희들이 면접 스킬이라든지, 기업에 면접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거부터 시킵니다. 그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 근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이거를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기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 양계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뭐 명함 받으면 그냥 넣기 바쁜데 자기 이름 석자만 알리면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양계숙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자기소개부터 이것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막 유치해서 막 웃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거를 이제 여기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 저보고 이걸 하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다 마이크 켜놓고 훈련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저희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아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 켜고 한 번만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박정아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패스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정권혜 선생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정건애입니다. 오, 좋습니다. 오, 이렇게. 너무너무 유치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이름 속자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자기 영향력 있는 자기 소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3주가 정도 되면 우호적인 인간관계 1원칙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아는 거. 당연히 비비불 하지 말아야 되지. 아니, 뭐, 칭찬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상대방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잖아. 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 이제 이 과정에 이렇게 다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들에게 이름이 어떤 것보다 기분 좋고 중요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의미를 아시는 분? 유사라 선생님, 너무 열심히 듣고 있으신데 마이크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안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최정희 선생님, 네, 마이크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름을 잘 기억하래요. 당사자들에게 이름이 어떤 것보다 기분 좋고 중요한 말이 뭘 명심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호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번 해보지? 음, 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자라고 한다면, 뭐, 직업은 뭐죠? 가수다. 성별은 뭐죠? 뭐, 여자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영자들에게는 이러한 명함을 받을 때 명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 이름 석자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다들 이게 이제 잘 보십시오. 누구 한번 4번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걸 가지고 막 토론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짜 뭘까? 우리 정혜숙 선생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 단계가 관계 형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관심은 물론 종혜 선생님 말이 100점이라면 120점짜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두지 말아라. 대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을 하다가 자기의 목적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목적 없이 만나라. 진짜 순수한 당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요 정도만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지. 그 이상의 어떤 의도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뭐지?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단계 원칙입니다. 자,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저희들 한 계속해서 토론하고 실제 자기들과의 어떤 그런 훈련되어졌던 것들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1단계. 이것이 다 거쳐지고 나면 아까 우호적인 인간관계가 딱 형성되고 나면 2단계가 뭐였죠,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누가? 예, 2단계가 협력 창출이었잖아요. 협력 창출. 기억나시죠? 그래서 협력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력을 1단계가 잘 완성되었는지 저희들 코칭해 가면서 잘 되고 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협력을 얻어낼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협력 창출. 뭐, 11번에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당신이 틀렸어. 너 말이 틀렸어.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I 시대에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이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 말씀해 주실 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네. 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죠. 생각이 서로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네, 관계에서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틀렸다는 어, 건 네.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그쵸. 네, 맞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음, 말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서 불평하지 맞, 말고. 맞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하셨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두 분이 100점이라면 역시 120점짜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틀렸다. 라는 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속자지 않습니까? 글자로 치면 세 글자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치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데일 카네기 코스에서는 1000명의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틀어져서 관계가 깨질까를 분석해 보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협력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거 15번 한번 해볼까? 15번. 우리 여기서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협력 창출 원칙인데 난 내가 말이 하고 싶어도 죽겠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게 할까요? 또 이거는 이 수업 자체가 이렇게 토론하는 거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유행복 선생님, 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죠? 집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듣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딩동댕.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심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도 보면 자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내담자가 네, 네, 이것만 하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본다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말하기를. 듣는 경청은 굉장히 못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심적인 걸 본다면 경청은 이제 나중에 경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못하는 거고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열렬한 협력 창출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보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AI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라고 하는 요 말 밑에는 좋은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가지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질문만 하게 되면 사람들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협력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정보를 상대에게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핵심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서 말을, 하게끔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다 풀라 그러면 이걸 한 2, 3주 푸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요렇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해볼까요? 혹시 여기서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나경 선생님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뭐가 궁금하시죠? 조금, 음, 18번 네,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그렇죠. 네, 네. 이거에 음. 대해서. 너무 네, 쉬운 건데, 그쵸, 이거. 네네.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요 말은,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남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나경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막 그런요.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요즘에 잔소리가 많은지 내가 진짜 막 화가 나 죽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나경 선생님 만약에 저한테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희 남편 딱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너 예먹이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는 조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을. 우리 대부분 그래. 막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래. 너네 시어머니 진짜 그렇더라. 야. 하면서 막 하고.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동감하고 있는 거예요. 동감. 친구 이야기하면 같이 막 욕해버리잖아요. 그 친구 진짜 그 이상하지 않던가 이러면 그래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이 내가 오늘 괜히 그 이야기한 것 같아. 괜히 내가 우리 시어머니 욕한 것 같아. 내가 괜히 우리 직원 욕한 것 같아. 왜냐면 욕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감하지 않고 동감했다는 증빙입니다. 공감은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감정 코칭에서도 배우고, 다양한 교육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공감하라고. 그럼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희 남편, 진짜 내가 남편 애를 먹여서 못 살 것 같아.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저에게 그러면은 그 욕구의 공감, 욕구가, 나의 욕구는 뭡니까? 힘든 거잖아, 힘든 남편 거. 때문에. 네, 예. 그럼 힘들다. 저한테 공감해 주세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어요. 음. 음, 네. 욕구니까. 네. 욕구니까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욕구니까. 음. 뭐가 힘들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뭐가 힘드냐고요. 음, 여기서 보세요. 음. 생각이나 욕구지. 여기 이제 네. 글을 보게 되면 생각이나 욕구잖아요. 너의 생각이, 나의 욕구는 뭐죠? 나의 욕구는. 남편이 뭐가 나에게 해주면은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그렇죠. 야, 너희 남편이 너의 어떤 뭐 패턴을 아니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니까 너의 마음이, 여기서 반드시 그 욕구를 반드시 읽어주게끔 돼. 너의 마음이 진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만 하셔야지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협력.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날에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읽어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마음을 읽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뭔가 힘들 때 내가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 1단계가 창출이 되고 2단계 그렇게 되면 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2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여기 마이크 선생님, 없습니다. 김정일 19번 좀 선생님. 19번이라고 부탁드릴게요. 했어요. 어? 19번이요. 네. 보매한 동기로. 오, 좋습니다. 이제 이것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제가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그 휴먼 리더십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치 있게. 그러면 우리 이현순 회장님에게 제가 이 툴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순 회장님은 지금 현재 어쩌다 특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현순 회장님을 만날 때, 회장님, 진짜 어쩌다 특강 교실을 정말 우리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어때요? 이야기를 이게 호소하라고 해서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게 되면 연수국장님 저를 볼 때마다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만 들어도 자주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협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강점을 발견해서 자주자주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라.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호소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죠. 3단계. 이제 요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요즘에 이것이 다 되어야 됩니다. AI 시대에 진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리더가 되라 원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다 쉬운 거니까 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십시오. 리더들은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거나 요청하라. 이건 뭐 당연하게 아실 거고요. 뭐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라. 이것도 아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이게 무슨 말? 리더들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래요. 요것도 누구를 한번, 이 수업 자체가 저는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수강생들이 말을 하는데 이것도 누구를 한번 지켜볼까요? 어, 그래, 유문선 선생님 오셨네요. 예,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기 마이크 켜주시고. 네. 음.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먼저 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내 마음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100점을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리더가 이게 3단계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거는 실수나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요 의미는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못했어. 그다음 내가 어떻게 실수도 많이 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이랬을 때 저의 오너가 저희 사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실수를 했는데 저를 불러요. 제 마음은 아니 양계숙 강사 이게 방에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 마음은 막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 제가 모시던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을 딱 합니다. 아유, 양계숙 강사님 요즘에 수업한다고 많이 힘드시죠? 아유, 양계숙 강사가 없으면 어떻게 뭐 카네기 리더십이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어, 뭐,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제 마음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나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요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나아지겠죠.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싹 다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지금 저는 줌이라서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토론을 시켜보면 거의 다 이 의미 자체를 막 해석하는 좀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이게 무슨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살인자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체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핀잔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때 정말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요 체면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체면이 위에 한번 보십시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례들이 다 저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알려주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AI가 아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8번 훌륭한 명성을 갖게 해줘라. 이것도 이제 저희 막 사례가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되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들을 활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네. 여기 보면 25번에 요청하라고 나오거든요. 명령하지 말고 시각을 했어요. 만약 네네. 팀원이 네네. 자, 오늘 몇 시 출근이지? 음. 그럼 내일부터는 10분 일찍 와. 그러니까 요청이 어떤 거를 요청이라고 하는 건지.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요청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알게 깨닫게 하신 겁니까? 실은 지적을 한 것이죠. 지적이죠. 자, 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요 하나만 가져가는 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요 22번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심리학자들은요, 그냥 글로서 써놓은 게 아니고 교육학자들 그냥 1000명이라는 인원이 다 달라붙어서 이 113년 동안 이 원칙이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하지 말라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마, 지각하지 마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요즘에 늦는 이유가 있을까? 너 요즘 보니까 자꾸 지각하던데. 먼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요즘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공감해주는 그 훈련을 우리 저희들이 합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막. 근데 우리 사람인지라 가슴에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큰 것들이. 자, 보십시오. 근데 요청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침에 오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이렇게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떨까? 너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 맞아. 네 마음은 어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네가 지각하지 않고 조금만 한 10분만 일찍 와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넌 어때? 이렇게 이것이 요청입니다. 지적하게 되면 아까도 지적하거나 이건 전통적인 리더십이라서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요청하면 움직이게 미안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12주 과정을 이 1시간 만에 이거를 다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막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인간관계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언어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아까처럼 말하는 태도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또 뭐,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AI가 이렇게 똑똑하지만 우리는 AI를 따르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I는 계산하고 분석하고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I를 막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이지. AI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처럼 공감하고 신뢰를 만들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자기가 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우리들에게 공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감도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훈련되어져야 되죠. 갑자기 저 사람을 신뢰한다. 아니요. 데일 카네기에서는 공식이라는 것을 익혀서 신뢰하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자기성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관리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좀 따르게 하고 싶은 또는 나를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가를 한번 어, 봤을 때 뭘 하냐면 요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가를 선별하라고 합니다. 정말 관리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AI 시대는 똑똑한 사람을 별로, 당연하게 똑똑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인간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이 AI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이 데일 카네기 과정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저는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삶이 분명히 이게 전환점이 될 거거든요. 그 카네기 리더십은 뇌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뇌 기반 그런 휴먼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특별한가요?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책상이 없죠, 책상이. 예, 책상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요 책상이 없기 때문에 공감해 주는 것도 의사에 정말 대화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들을 나와서 발표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나와서 발표했던 것을 듣고 인정하는 피드백을 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드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게끔 합니다. 질문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고 나면 이제 12주 과정이 다 마치거든요. 이 12주 과정이 다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수료식을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졸업한 졸업생이라서 제가 살짝 뛰었습니다. 2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두두두두두두. 네. 금액이 얼마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금액은 297만 원입니다. 헐.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요. 이것이 유일한 제가 말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 리더십. 물론 그 전 과정의 아주 일부분을 오늘 제가 1시간 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데일 카네기 코스를 꼭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